책을 다 읽은 후 저는 10년 전 가입했던 연금펀드를 변경했습니다. 관심을 덜 가졌던 주식형 연금펀드를 들여다보니 포트폴리오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은 자신의 노후 설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실행력에 힘이 있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학부모들 사이에 주식 열풍을 몰고 온 장본인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이사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올해 1월에 초판이 발간되었는데 제가 구입한 책은 20세 발간이고 10만 부 기념의 리커버 양장 한정판으로 구입했습니다. 꽤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것이죠. 저는 존니 대표를 작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이야기와 아이에게 사교육비 쓸 돈으로 주식을 사줘라, 부동산보다는 주식, 집 사지 말고 월세 살아라 등 신선한 조언으로 존니 대표의 영상이라면 전부 찾아볼 정도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관념, 투자 철학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죠. 이 책은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존니 대표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 책 하나만 읽으면 존니 대표의 투자 철학과 재테크 마인드를 단단히 다질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기존 유튜브 영상을 쭉 봐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책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문고 상반기 전부문 베스트셀러 15위에 올랐다는 건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존니 대표가 전파하는 이야기는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 영상에서는 살짝 방향을 바꿔서 이 책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존니의 투자 마인드와 철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책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장기로 복리 투자하라. 적은 돈도 우습게 보지 말고 함부로 소비하지 마라. 또한 반드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일찍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뒤처지는 걸 두려워해서 무분별한 사교육비로 정작 부모의 노후를 망치지 말고 사교육비 쓸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더 신선했던 건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나라에서 차는 전혀 필요 없다를 외칩니다. 그 역시 100억대 부자임에도 차는 무소유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요즘의 소비 행태와 SNS에 보여지기 식의 쇼잉 소비를 경계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의 추월차선에서 MJ 드마코가 말한 부자와 존니 대표의 부자에 대한 정의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J 드마코가 이 책을 읽는다면 제 생각엔 아마 던져버릴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보고 부자를 결심했던 MJ 드마코인데 존니 대표는 차 하나 없는 부자라고 하니까요. MJ 드마코에게 존니는 서행 차선을 탄 사람 중 아끼고 아껴 복리로 장기 투자하여 성공한 사람 중 하나로 보일 것입니다. 서행 차선 부자의 특징이 바로 나이가 많다는 것인데요. 존니 대표는 올해로 63세입니다. MJ 드마코가 외치는 단기간에 빡센 인풋으로 폭발적인 아웃풋을 만들어 젊어서 부자로 인생 즐기며 살자와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존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이것을 보는 여러분의 성장과 투자 철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실현 가능한 접근법으로 판단했을 때 MJ 드마코의 부자 되는 방식보다 존니의 부자 되는 방식이 그나마 접근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쉬운 건 자명할 것입니다. 다시 이 책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공감하는 부분은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노후에 대한 통계 하나를 보여줍니다. 퇴직 전 본인의 경제 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이 8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도 같은 중산층이라고 말한 사람은 56%로 줄었고, 퇴직 전 자신이 빈곤층이라고 한 사람은 13%에 불과했으나 퇴직 후 자신은 빈곤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44%로 크게 늘었습니다. 44%면 노인의 절반은 빈곤층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1위이고, 자살을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실질적 빈곤층이라는 사실을 퇴직을 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하거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받는 월급이 생활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더라도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은퇴 준비는 은퇴 시점에 가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되었는데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직장을 그만두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자산을 계획적으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위한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 노후 준비와 경제 독립을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과감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자녀의 사교육비나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에 다 써버리지 말고 노후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줍니다. 퇴직연금도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으로 나뉘는데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해 이해도가 심각하게 낮아서 자신이 무슨 형의 퇴직연금인지조차 모른다고 꼬집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퇴직연금의 비중이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따른 부의 창출 속도보다 연봉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다면, 쉽게 말해 아파트 상승률이 내 연봉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한국의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 중심의 확정 기여형 위주로 전환됨과 더불어 연금 자산 내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책은 많은 금융 문맹인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책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책을 다 읽은 후 저는 10년 전 가입했던 연금 펀드를 변경했습니다. 관심을 덜 가졌던 주식형 연금 펀드를 들여다보니 포트폴리오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박스피였던지라 10년간 누적 수익률도 2%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좀 더 언택트에 관련된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의 연금 펀드로 갈아탔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등락폭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20년 뒤에나 찾을 퇴직금이니 그 변동성을 즐기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은 자신의 노후 설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실행력에 힘이 있는 책입니다. 저도 잊고 살았던 10년 된 연금 펀드를 손봤으니까요. 이 책에는 경제 독립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쓰여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 끝에 쓰여 있는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부자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다만 그 일은 천천히 이루어질 뿐이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댓글과 피드백이 제일 목마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